소형 강아지 곤충 사료 급여 사례 후기. 단백질 알레르기 있는 강아지의 사료를 바꾸어 주니 피부병이 사라졌다. 이런 소문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소형견을 키우시면서 피부 문제나 알레르기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 사료만 계속 먹이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시청자님께서는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5가지 사례 중 한 경우에 해당되실 수도 있으니 끝까지 잘 시청해보세요. 여러분의 반려견 영양관리와 건강한 식단 구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반려견의 건강한 삶을 위한 먹거리를 알아보시죠. 지난주 저희 말캉 채널에 메시지를 보내주신 김지영님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 3년 전부터 말티즈를 키우고 있는데 계속되는 피부 가려움과 알레르기 때문에 여러 사료를 시도해봤어요. 최근에 곤충 단백질 사료로 바꿨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다른 소형견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이와 같이 많은 소형견 보호자분들이 영양관리와 알레르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해 반려동물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형 강아지에게 곤충 사료 급여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흥미롭고 반려동물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알레르기와 민감성. 첫 번째 사례인 5살 말티즈 초코는 지속적인 피부 가려움과 발적으로 고생했습니다. 주인인 박민지님은 여러 종류의 사료를 시도해봤지만 증상이 계속되었어요 라고 하셨죠. 수의사 상담 후 곤충 단백질 기반 사료로 변경했더니 2달 만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례는 알레르기와 민감성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소형견은 일반 개들보다 식품 알레르기 발생률이 약 2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소형견 중 25에서 30%가 쇠고기, 닭고기, 양고기 같은 전통적인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답니다. 곤충 단백질은 강아지들에게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초코처럼 이 방법을 시도한 반려견들은 피부 상태가 40에서 50%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소화와 흡수 관점. 두 번째 사례인 3살 토이푸들 콩이는 만성적인 소화 문제와 잦은 설사로 고생했습니다. 주인 이수진님은 식사 후마다 배가 부글거리는 소리가 나고 항상 설사를 해요 라고 상담하셨죠. 곤충 단백질 사료로 바꾼 후 1달 만에 장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화와 흡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소형견들은 대형견에 비해 소화관이 더 예민하고 짧답니다. 곤충 단백질은 소화율이 90에서 95%로 매우 높고 키틴 성분이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에 따르면 곤충 단백질 사료로 변경한 소형견의 70%가 배변 상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토이푸들과 같은 소형견 중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체중 관리와 영양 밀도 관점. 세 번째 사례인 6살 포메라니안 뽀미는 과체중과 무기력함으로 고생했습니다. 산책도 잘 안 하려고 하고 항상 눕기만 해요 라고 주인 강현우 씨가 말씀하셨죠. 곤충 단백질 사료로 전환 후 3개월 만에 건강한 체중을 회복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체중 관리와 영양 밀도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소형견은 비만율이 대형견보다 약 20% 높다고 합니다. 곤충 단백질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아 체중 관리에 이상적입니다. 블랙솔저 플라이 유충은 단백질이 60%, 지방이 20%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육류보다 더 균형 잡힌 영양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뽀미처럼 곤충 사료로 바꾼 과체중 소형견들은 평균 12에서 15%의 체중 감소와 함께 에너지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급여 관점. 네 번째 사례인 4살 비숑 프리제 구름이의 보호자 정윤서 씨는 환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반려동물 먹거리도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고 하셨죠. 곤충 단백질 사료를 바꾸면서 좋은 영양 공급과 환경 보호 2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환경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급여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 사료 생산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답니다. 곤충 단백질 생산은 전통적인 육류 생산에 비해 물 사용량이 90%, 토지 사용량이 99%, 온실가스 배출량이 85% 적습니다. 또한 곤충 양식은 빠른 생산 주기로 1년에 최대 12번까지 수확이 가능하죠. 구름이처럼 환경 친화적인 선택을 한 반려견들은 건강도 챙기면서 환경 영향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면역 강화와 건강 증진 관점.
5번째 사례인 7살 시추 해피는 잦은 감염과 면역력 저하로 고생했습니다. 주인 김태호 씨는 1년에 3-4번은 항생제를 먹어요 라고 걱정하셨죠. 곤충 단백질 사료로 변경 후 6개월간 감염 없이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이번 사례는 면역 강화와 건강 증진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곤충 단백질에는 강아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로릭산, 키틴, 항균, 펩타이드 등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곤충 단백질에 함유된 로릭산은 항염 효과가 있어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장벽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형 견종은 면역 관련 질환 발생률이 높은데 곤충 단백질 사료를 급여받은 소형견들은 면역 마커가 35% 개선되고 감염 빈도가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 건강과 활동성 관점. 6번째 사례인 8살 닥스훈트 콩이는 긴 등과 짧은 다리 구조로 인한 관절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주인 이민수 씨는 나이가 들면서 계단 오르내리기를 힘들어하고 활동량도 줄었어요 라고 걱정하셨죠. 곤충 단백질 사료로 바꾼 후 4개월 만에 활동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관절 건강과 활동성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탁스훈트는 해부학적 특성상 추간판 탈출증과 관절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일반 견종보다 6배 높다고 합니다. 곤충 단백질에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전구체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연골 재생과 관절 윤활액 생성을 도와줍니다. 특히 블랙솔저 플라이 유충에는 칼슘과 키틴이 풍부해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콩이처럼 곤충 사료를 급여받은 닥스훈트들은 평균 50%의 활동성 증가와 30%의 관절염증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중 효과가 있었습니다. 호흡기 건강과 체온 조절 관점. 7번째 사례인 5살 패키니즈 폭시리는 납작한 얼굴 구조로 인한 호흡 곤란과 더위에 취약한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주인 박지연 씨는 여름만 되면 헥헥거리며 힘들어하고 식욕도 떨어져요 라고 하셨죠. 곤충 단백질 사료로 전환 후 3개월 만에 호흡 상태와 더위 적응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호흡기 건강과 체온 조절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패키니즈와 같은 단두종 견종은 상부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 호흡이 어렵고 체온 조절에 취약합니다. 곤충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육류 단백질보다 30% 낮아 체내 열 발생을 줄여줍니다. 또한 곤충 단백질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과 오메가 지방산은 호흡기 조직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폭시리처럼 곤충 사료로 전환한 패키니즈들은 평균 체온이 0.6도 낮아지고 호흡수가 분당 5에서 7에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 식욕과 활동성이 25% 향상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소형견에게 도움되는 실용적인 곤충사료 활용법.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소형견에게 좋은 곤충 단백질 사료 활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적으로 바꿔주세요. 일주일에서 열흘에 걸쳐 기존 사료와 곤충 사료를 점진적으로 비율을 바꿔가며 급여하세요. 처음에는 20% 곤충 사료, 80% 기존 사료로 시작해 점차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3살 말티즈 몽이는 이 방법으로 소화장애 없이 부드럽게 변경했다고 합니다. 둘째,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세요. 곤충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지만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건식 곤충 사료를 급여할 때는 신선한 물을 항상 옆에 두고 가끔 사료에 물을 약간 적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4살 토이푸들 콩콩이는 물을 적신 곤충 사료를 먹은 후 소화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셋째, 곤충 사료와 간식을 병행하세요. 곤충 단백질 주식과 함께 곤충 기반 간식을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크리켓이나 미럼으로 만든 트릿은 소형견의 훈련 보상으로 훌륭합니다. 5살 포메라니안 루이는 곤충 간식으로 트레이닝하면서 학습 효과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넷째, 알러지 모니터링을 꼼꼼히 하세요. 곤충 단백질이 알레르기 가능성이 낮지만 모든 강아지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2주간은 피부, 배변 활동량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6살 피숑 하양이는 처음에 약간의 가려움이 있었지만 곧 적응해 건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5째, 영양 균형을 고려하세요. 곤충 단백질은 우수하지만 모든 필수 영양소를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오메가3가 강화된 곤충 사료를 선택하거나 약간의 식물성 오일을 추가해주세요. 7살 시추초롱이는 곤충 사료와 함께 소량의 아마시유를 먹기 시작한 후 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사례 중 어떤 분의 경험이 여러분과 비슷한가요? 말티즈 초코처럼 피부 알레르기가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닥스훈트 콩이처럼 관절 문제가 걱정이신가요? 또는 페키니즈 복시리처럼 호흡기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소형견에게 곤충 단백질 사료는 여러 측면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형견은 체중 1kg당 일반 대형견보다 약 20에서 30%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소화 시스템은 더 예민합니다. 곤충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낮아 이런 소형견의 특성에 이상적입니다. 단, 모든 강아지가 같지 않으므로 개체별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곤충 사료로 전환 시 반려견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 좋은 곤충 사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미국 사료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소형 강아지에게 곤충 사료를 급여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효과와 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티즈, 토이푸들, 포메라니안, 비숑프리제, 시츄는 물론 닥스훈트와 페키니즈 같은 특수한 구조를 가진 소형견들에게도 곤충 단백질 사료는 알레르기 감소, 소화 개선, 체중 관리, 환경 보호, 면역력 강화, 관절 건강 증진, 그리고 호흡기 건강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곤충 단백질은 미래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영양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견에게 새로운 영양 옵션을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반려견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말캉에서 더 많은 반려동물 정보를 만나보세요. 반려동물 케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더보기 코너에 있습니다.